여러분 안녕하세요. 센입니다. 여러분 벌써 2월이 다 가고 3월 신학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곧 개강을 앞둔 대학생분들 그리고 사회 초년생분들을 위한 재테크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재테크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예금과 적금에 대해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분들이 적금을 하나 혹은 아예 들어본 적이 없다면 오늘 영상 주목해서 보신 다음에 나한테 이 적금이 괜찮겠다 하고 적금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은 사실 예금과 적금이 그렇게 매력이 있는 재테크 아이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인하했기 때문입니다. 통상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와 대출금리 모두 내려가기 마련인데요. 그만큼 예적금 금리가 떨어지면 우리가 예적금 통장에다가 돈을 넣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는 예적금이 사실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재테크 아이템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제 막 대학교 들어가고 이제 막 직장을 가졌는데 솔직히 뭐 재테크 주식 공부 나 잘 모르겠고 그냥 일단 돈 넣어놓으면 꼬박꼬박 그냥 그 이자라도 받았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금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은 고금리 막차를 탈 수 있는 그런 적금 상품들이 아직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그런 적금 상품들을 싹싹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는 KB국민은행의 KB스타적금2입니다. 이 적금은 KB국민은행에 가입한 적이 없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상품입니다. 이 적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 2% 금리에 6% 우대금리까지 해서 총 최대 8%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가입하는 분들이라면 8% 받기가 어렵지 않아요. 금리를 뜯어서 한번 살펴보면 우선 기본 금리 2%에 KB스타뱅킹 신규 고객 혹은 6개월 이상 장기간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고객들에게 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처음 KB국민은행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2%에다가 2%포인트, 총 4%포인트는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건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가입한 적이 없는 분들께는 또 3%포인트를 추가로 주는데요. 6개월 동안 KB국민은행 상품을 한 번도 보유한 적이 없거나 입출금 계좌만 있는 경우에는 또 3%포인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KB국민은행에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7%는 먹고 들어가는 건 거죠. 근데 여기다가 1%포인트를 또 받을 수 있는 게 조금 시간이 많이 남는 그런 여유로우신 우리 대학생 분들께서 이제 월에 한 번씩 스탬프를 받게 되면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줘요. 그래서 가입일부터 만기일까지 이 사이에 5개월만 딱 5개월만 스탬프를 찍으면 1%포인트를 또 추가 우대금리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KB국민은행에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고 시간이 좀 남는다 하면은 이 8% 금리를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계약 기간은 1년 12개월이고요. 자, 이 계좌는 20만 계좌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IBK 기업은행에 처음 만나는 IBK 적금입니다. 이 적금도 앞에 말씀드린 KB국민은행 적금과 마찬가지로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엄청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이거는 앞에 KB국민은행보다는 1%포인트 낮지만 비슷해요. 대신 얘는 기본 금리가 조금 높습니다. 기본 3%에 우대 4% 금리 혜택을 주고 최대 7%까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적금을 좀 뜯어보면 기본 3% 있었고 그리고 적금을 자동 이체하면 연 2%포인트. 그래서 이게 딱 3번만 정기적으로 자동 이체로 납입을 하면 2%를 그냥 줍니다. 그래서 가입해서 자동 이체만 하면 벌써 5%를 주는 거예요. 그냥 마케팅 동의만 또 하면 2%포인트를 또 줍니다. 그래서 이 최대 7%. 아, 근데 나는 뭐 메일 받거나 문자 받는 거 싫어 하면은 이 2% 대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급을 해서 그걸 한 번, 두 번 쓰면 그것도 2% 줘요. 적금 자동이체, 마케팅 동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발급 요 세 개들 중에 두 개만 선택하면 4%를 주니까 이 우대 4% 금리 혜택도 생각보다 받기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런 우대금리 혜택 중에 사실 되게 달성하기 어려운 혜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혜택들은 그나마 사회초년생, 대학생분들이라면 달성하기 어렵지 않은 것들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IBK 기업은행에 처음 만나는 IBK 적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달성하긴 어렵지 않죠. 자동이체는 웬만하면 적금 드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고, 마케팅 이용도기는 그냥 문자랑 메일 좀 받으면 되는 건 거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세 가지 우대 혜택이니까 이 상품도 추천을 드립니다. 주거래은행이 기업은행인 경우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저도 이 혜택을 받으려고 적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최소 월 1,000원에서 월 30만 원이 최대고요. 연간 적립 한도는 360만 원입니다. 계약 기간은 1년이고 요거는 대신 계좌 수는 좀 적어요. 요거는 최대 3만 계좌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요 상품이 탐나신다면 빠르게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은행의 달달 하나 적금입니다. 요거는 특히 사회 초년생분들이 주목할 만한 적금인데요. 그냥 내가 하나은행으로 월급만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서 우리 뭐 월급 어디로 받을 거냐 하고 통장 정보를 달라고 해요. 그때 이제 하나은행을 통해 월급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혜택이 높은 이 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기본 2%의 우대 혜택 5% 해가지고 최대 7%의 금리를 제공하는데요. 이것도 뜯어보면 기본 2%, 내가 하나은행을 통해서 급여를 받고 이게 내가 가입한 기간 중에 6개월 동안 지속이 되면 1%포인트를 추가 혜택을 줍니다. 또 내가 하나카드로 결제하면 0.5%포인트를 또 주고, 그리고 하나은행은 이벤트 금리가 매번 있는데 요거 통해서도 2%포인트 우대 혜택을 줘요. 이 이벤트 금리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은행을 처음 가입한다 하시는 분들은 1.5%포인트 추가 혜택을 줍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은행 통해서 월급을 받는다 하면 3%는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고, 보통 이벤트 금리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하나은행의 이벤트 금리는 그렇게까지 막 빡세진 않아요. 그래서 2%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건 거고, 그리고 0.5%는 하나 카드로 결제하면 되니까 이건 어렵지 않고. 자, 이거는 월 10,000원에서 30만 원까지 매달 넣을 수 있고요. 계약 기간은 1년이고 이거는 곧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6월 말까지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총 10만 계좌가 한정입니다. 이 달달 하나 적금은 조금 혜택도 좋고 하나은행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얘가 좀 인기가 많은 적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요거는 계산을 해봤는데요. 제가 30만 원을 기준으로 12개월 동안 연 7%를 다 받는다고 치면 거의 이자만 13만 6천 원, 13만 6,500원 정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국민은행의 특별한 적금인데요. 이거는 국민은행 다니는 제 친구가 본인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가지고 이거 되게 괜찮은데 싶어서 캡처해서 저장해뒀다가 소개해드리는 건데, 네, 이 특별한 적금이 조금 숨어있는 꿀 적금이거든요. 나는 1년까지도 돈 묶여있는 거 싫다. 나는 진짜 좀 단기간 한 3개월, 6개월 요 정도만 그냥 적금 잠깐 넣고 몇만 원 벌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적금입니다. 대신 짧은데도 불구하고 앞에 혜택들이랑 막 엄청난 차이가 나진 않아요. 적금을 드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앞에 1년 동안 들어야 하는 적금들보다는 당연히 혜택이 적지만 엄청난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진 않아서 짧고 굵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적금입니다. 이건 기본 2%의 우대금리 4%에서 총 6%의 금리를 최대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이것도 좀 뜯어 읽어보면 얘는 단기간에 하는 만큼 되게 좀 시키는 게 많은데 그 시키는 게 막 엄청 힘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자, 일단 2% 받았죠? 그리고 내가 목표 금액을 설정해요. 내가 언제까지 얼마를 넣겠다. 뭐 매달 얼마를 넣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 금액을 설정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 목표 금액에 달성하면 1%를 그냥 줍니다. 내가 매달 60만 원을 넣겠다 설정을 하면 1%를 그냥 줘요. 다만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0.5%만 줍니다. 내가 30만 원 넣을게 해서 30만 원 넣으면 0.5%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달 적금 넣을 때 얼마 넣을지 생각을 하고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미리 생각만 해두면 대충 이 정도 돈 빠져나갈 거다라고 목표 금액만 설정하면 그냥 1% 혹은 0.5%는 그냥 주는 금리인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조금 남으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적금인 게 별 모으기라 그래서 사실상 출석 체크인데, 매일 들어가서 출석 체크 별 모으기를 하면 10회를 할 경우 0.5%, 20회를 할 경우 1%를 줍니다. 생각보다 매일 출석도 아니고 내가 적금을 드는 그 기간 동안 10회 혹은 20회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도 아니죠. 사실 매일 하다 보면 그냥 출석 체크 아침에 일어나서 알람 끄고 그냥 여기 출석 체크 별 모으기 한 번만 누르면 되니까 사실 이 1%도 얻기 어렵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짧고 굵은 만큼 친구나 주변 사람 혹은 가족들이랑 쉐어하면 굉장히 이득인 적금인데요. 저도 그 친구가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가지고 저도 가입해서 그 친구 번호를 입력해서 서로 0.5%포인트를 얻었어요. 자, 이거 어떻게 얻냐? 내가 이렇게 적금을 가입하면 나한테 번호가 부여돼요. 그래서 이 번호를 이제 가입할 예정인 친구한테 보내주면 친구가 내 추천 번호를 입력하잖아요. 그럼 나도 0.5%포인트, 친구도 0.5%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명까지 받을 수 있는데 한 명당 0.5%포인트, 0.5%포인트, 0.5%포인트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총 3명까지 내 추천 번호를 입력하면 여기 이 3명을 다 달성을 하면 0.5%포인트는 그냥 줘요. 그러니까 토탈 2%포인트를 주는 거죠. 그런 적금인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비롯해서 사실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적금은 바로 청년도약 계좌인데요. 이건 제가 너무 수도 없이 말을 했고 제가 지난 재테크 영상에서 이 청년도약 계좌에 관련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놨으니 그건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끝내기 조금 아쉬워서 요즘 핫한 재테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즘 핫한 재테크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금 투자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생님이 금 투자 어떻게 해요? 금 투자 어떻게 시작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금 엄청 비싸고 핫하다고 하는데 금값 오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요? 라고 물어보셔서 그래서 금 재테크 관련된 컨텐츠를 준비하려다가 근데 이게 추이를 보는데 이게 별로 그렇게 썩 좋은 타이밍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자, 금이 왜 갑자기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됐냐는 것부터 살펴보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집니다. 보통은 전쟁, 정치적 불확실성, 경제적 불황 이런 세계 위기 상황이 닥칠 때 안전자산의 수요가 오르거든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바로 달러와 금인데요. 특히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인 금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하다못해 금에 대한 수요가 너무 올라가니까 은에 대한 수요까지 같이 덩달아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엄청 상승했는데요. 저한테 투자를 할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투자하기에는 조금 늦거나 조금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기사들 살펴보면 금값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고 금값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국내 금 가격은 조정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미 너무 단기간에 많이 폭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을 단기 투자 목적으로 금 투자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시면 조금 지켜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떠냐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오늘은 언젠가 여러분들이 시기적절하게 금 투자를 하게 될 그 상황을 대비해서 제가 활용하는 방법들과 금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결국에 금은 우상향하니까 알아두는 게 좋겠죠. 언젠간 조금 떨어져서 금 투자를 할 타이밍이 오는 그 시점이 있을 텐데 그 시점에 여러분이 금 투자를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금 투자의 가장 쉬운 방법은 저는 금 통장과 금 ETF라고 생각합니다. 금 현물을 사기에는 우리가 가서 골드바 사기에도 좀 그렇고 나는 금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금에 투자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럼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쉽고 편리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금통장, 즉 골드뱅킹인데요. 이건 은행 계좌로 금을 사고 파는 형태입니다. 골드바를 직접 매매할 필요 없이 그냥 모바일 골드뱅킹 혹은 금통장 그냥 검색해서 바로 계좌 온라인으로 만드는 것처럼 똑같이 만들면 돼요. 소액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는 사회초년생분들이나 대학생분들께 더더욱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가입을 하는 거야? 우선 은행 앱에 들어갑니다. 은행 앱에 들어가서 금통장 계좌를 만들고 거기다가 돈을 넣으면 입금한 금액을 그때의 금 시세에 환산을 해서 금이 적립이 됩니다. 0.01g 단위로 거래가 가능하고요. 금값이 오르거나 내리는 거에 따라서 나의 잔액이 움직입니다. 금값이 오르면 내 잔액이 오르고 금값이 떨어지면 내 잔액도 내리겠죠. 현금으로 입출금하거나 아니면 아예 내가 나중에 출금을 할 때 난 돈 말고 금으로 받을래 해서 금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다만 단점이 뭐냐? 첫 번째,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시세에 따라서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당연히 금값이 떨어지면 내 돈이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매매차익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 징수되고요. 네 번째는 마지막에 내가 만약에 금으로 받을래 하면 금 거래 수수료도 발생합니다. 실제로 금 통장이 얼마나 수요가 많이 늘었냐를 살펴보면 금 통장을 취급하는 KB국민, 신한, 우리 이 세 은행들에서는 1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한 달 만에 잔액이 531억 원이나 늘어서 현재 잔액이 8,353억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하네요. 두 번째는 금 ETF인데요. 저는 지금 금 ETF로 꽤나 짭짤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금 ETF는 금 가격을 추종하는 ETF인데요. 내가 금 자체를 사는 게 아니라 금값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따라가는 거예요. 금값이 오르면 이도 오르고 금값이 떨어지면 이 ETF도 내리고 한국 금시세, 해외 금시세를 추종하는 게 또 달라요. 한국 금시세는 지금 현재 살짝 프리미엄이 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 금 ETF가 올라도 한국 금 ETF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 금 가격과 지금 한국 금 가격이 따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ETF가 왜 아무 생각 없이 금 ETF 그러면은 그냥 뭐 한국 거 사지 뭐 이랬는데 외국 건 오르는데 왜 한국 건 떨어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의 금 가격과 해외의 금 가격이 조금씩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은 유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점은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고 쉽다는 점입니다. 바로 증권사 앱 들어가서 계좌 개설해서 ETF를 사시면 돼요. 저는 지금 에이스 KRX 금 현물을 갖고 있고 이게 지금 30%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어요. 제가 한 6개월 전에 금이 한창 막 오른다 얘기가 나올 때 그때 한번 금 재테크 관련된 컨텐츠를 촬영했었는데 그때 제가 구입을 했거든요. 한 7개월 만에 30%의 수익을 본 거예요. 근데 대신 단점은 내가 이거 차익을 실현을 할 때는 그러니까 돈을 뺄 때는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하고 금 현물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세는 ISA 계좌를 개설하면 안 낼 수도 있습니다. ISA 계좌는 또 지난 영상에서 좀 촬영을 해놨어. 그것도 더보기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금 투자 관련해서는 금 투자 자체를 장기적으로 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금 투자가 원래는 오래 묵혀두고 보는 그런 투자였는데 지금 최근에 너무 수요가 오르다 보니까 금 가격이 급등해서 단기 투자 목적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저처럼 6, 7개월 묵혀둬도 30% 오르는 그런 우상향하는 존재니까 만약에 금 투자를 하신다면 좀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양한 적금 소개와 금 재테크, 금테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재테크 인생에 한 스푼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부자가 되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그날까지 함께 도움이 되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게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